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여러분은 노라는 말을 잘 하시나요? 아니면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예스맨이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노라고 말을 해? 노라니 참 냉정하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모두 받아준다면 나는요, 관계 때문에 그 부탁을 모두 받아준 나는 과연 편해질까요?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부탁, 그 결과가 좋았나요? 오늘은 노에 대해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부둥책은 그렉 맥커운의 에센셜리즘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사람,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는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투두리스트에 너무 많은 일이 담긴 사람, 의미 없는 일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만약 이 4가지 중 한 개라도 해당한다면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우선 이 책의 저자 그렉 맥커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렉 맥커운은 자기개발 분야에서 유명한 작가이자 스피커 그리고 리더십 컨설턴트인데요.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블로그와 링크드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블로거예요. 특히 링크드인의 경우는 매달 10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아요. 또한 그는 글쓰기와 연설 외에도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포함한 포춘 500대 기업들과 함께 일하는 컨설턴트입니다. 그렉 맥커운이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는 아주 심한 워커홀릭이었어요. 아이의 출생날에도 회의를 하고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회의가 그렇다 할 어떤 성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고 오히려 이를 기점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우선순위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는데요. 워커홀릭을 벗어나서 본질에 집중하는 에센셜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센셜리즘과 에센셜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의 제목인 에센셜리즘은 본질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풀이하면 필요 없는 것들은 제외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자신의 일과 삶에서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를 위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죠.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선별함으로써 가장 본질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결국 최상의 결과를 손쉽게 이루는 것이 에센셜리즘입니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에센셜리스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테레사 수녀나 달라이 라마 등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렉 맥커운은 스스로를 에센셜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뭐든지 다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노력과 시간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중요한 곳에 투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에센셜리스트의 반대인 비에센셜리스트는요? 그들은 너무 많은 것들에 집중하고 많은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에센셜리즘의 요점은 중요한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보세요. 옷이 넘치도록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입버릇처럼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은 없네 라며 새 옷 좀 사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죠? 바로 이게 비에센셜리스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옷 과연 다 입을 수 있을까요? 이건 선물 받은 거라 못 버리고, 이건 비싸서 남겨두고, 이건 언젠가 입을 일이 있을 거니 챙겨두고, 이렇게 옷이 쌓이고 쌓여서 결론은 옷장은 꽉 차 있지만 정작 입을 옷은 없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옷을 평가해서 진짜 입을 옷만 남겨두고 옷을 나눠주거나 버리는 등 정리해야죠. 이렇게 진짜 입을 옷만 남기는 게 바로 에센셜리스트가 본질에 집중하는 것과 유사해요. 이 책에서는 에센셜리스트가 되는 방법으로 평가하기, 버리기, 실행하기를 언급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저 둥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부분인 버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도 버리는 게 정말 필요한 작업이라고 느끼면서도 몇 년 전까지는 실행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저는 이 책 내용 중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버리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20대에는 예스맨이었거든요.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이 있으며 쉽게 노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나중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 이미지를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절하지 못할 이유는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버려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끊고 버리며 비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잘 버릴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용기를 내라. 사실 노라고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노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많이 두려운데요. 나이도 어리면서 거 없네. 이기적이네. 자기 생각만 하는구만. 내가 많이 싫은가 보군.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지레짐작하기 때문에 노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뒤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후폭풍을 미리 예상하면서 걱정을 사서 하는데요. 생각보다 나의 결정에 사람들은 피해를 입거나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은 그 사람의 여러 대안 중에 하나였을 뿐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잠깐 기분이 나쁘거나 서운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너무 유명한 사람의 예가 나와요. 스티븐 코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하며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도 들었던 사람이죠. 이런 스티븐 코비가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많고 하는 일이 많겠어요. 워낙 바쁘다 보니 중요한 사람과 우연히 만나 미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코비는 우연히 만난 중요한 사람과의 미팅을 당당하게 노라고 했습니다. 바로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당당하게 노라고 대답한 게 과연 그의 업무에 지장이 있었을까요? 스티븐 코비는 지금까지도 너무 유명한 이름으로 남아있으면서 9명의 아버지이자 43명의 손자, 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버지, 할아버지로 일과 가정이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노를 했기 때문에 일도 가정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은 나의 신념을 이해하고 더 존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을 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 압박이 두려워 예스라고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엄청난 후회가 밀려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곧이어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적개심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죠. 저도 20대에는 예스맨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제가 노를 당당하게 말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변리사 합격 후 처음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 상사나 동료가 부탁을 하면 저는 무조건 예스를 했어요. 예스를 하는 게 상도덕에도 맞고 이게 사회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직장 상사가 저에게 제가 매번 예스로 대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탁할 때 더 부담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감당하지 못할 부탁을 노라고 말하는 게 자신도 편하다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직장 상사였죠.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예스맨인 저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생 조언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스맨이 좋은 게 아니구나. 항상 예스로 대답하는 게 상대방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이 일 이후에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서 노를 말하게 되었어요. 노라고 말할 때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모든 일에 대해 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일은 당연히 예스라고 하며 비본질적인 일에는 거리낌 없이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나 자신을 믿어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본질과 비본질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예요. 여러분 스스로요. 내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결국 나 스스로가 지는 거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당하게 노라고 얘기해보세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걱정을 미리 사서 하지 마세요. 자신의 결정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현명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요.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결정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세요. 결정이라는 decis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시스 시드에서 온 것인데 이는 자르다, 죽이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위, 살인과 같은 단어들이 파생되었죠. 결정을 했다면 과감하게 자르고 없애버리세요. 모든 결정 전에 내가 정한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선이 아닌 일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휘두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의 1순위를 정해준다는 것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혹시 본질적인 일, 삶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일을 못 찾겠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눈에 보이게 종이에 쭉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머릿속 생각으로 있을 때보다 눈에 보이게 일을 써놨을 때 본질적인 일을 더 가려내기 쉬우니까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분명히 노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CNN이 선정한 스티브 잡스의 10대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집중이란 집중할 것에 yes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중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좋은 아이디어 수백 개에 no라고 말하는 게 집중이다. 실제로 내가 이룬 것만큼이나 하지 않은 것도 자랑스럽다. 혁신이란 1000가지를 퇴짜 놓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본질 중에 본질만을 제외하고 다른 건 노하는 단순함의 철학을 애플 기업 이념에 담았는데요. 애플의 기업 이념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완벽이란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이다. 애플의 전 CEO 존 스컬리는 스티브 잡스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죠. 스티브 잡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데에 있다. 바로 비본질적인 것에 당당하게 노하는 것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거죠. 기업가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경영으로 기업을 살리곤 하는데요. 이렇게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기업 위기를 극복한 유명한 사례로 레고를 빼놓을 수 없어요. 레고는 1949년 처음 시작해 1958년 자동 결합 블록을 특허 출원한 후에 블록을 무한대로 조립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기구로 승승장구했어요.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매출이 급감하여 기업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사한 저가 블록이 많아지고 레고를 대체할 비디오 게임이 생기면서 레고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던 거죠. 처음엔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확장 전략으로 기업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2004년에 무리한 확장으로 파산 위기를 맞기도 했어요. 심지어 회사의 매각을 검토하기도 했죠. 위기 중 위기인 상황에서 새로운 CEO는 중대 결정을 하는데요. 바로 한 가지 본질에 집중하자는 결정을 한 것이에요.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던 라인을 모조리 정리하고 본질 레고 회사의 핵심 사업인 블록에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본질에 집중한 레고 회사는 10년 연속 매출 성장을 이뤄냈고 회사는 매각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죠. 덕분에 남편도 요즘 레고에 빠져서 엄청
여러분,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선택한다면 비본질적인 것은 NO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용기를 내고 그 누구보다 나의 결정을 믿으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본질에 집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사용하는 에센셜리스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 변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